고민이의 삶 에피소드 두 번째. 고민이의 유년 시절. 고민이는 극아이의 성격을 가진 아이였다. 몇몇 친구들과는 잘 어울려 놀았지만 사람들 앞에만 서면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다. 초등학교 시절 얘가 말을 할 수 있는 아이인지 헷갈릴 정도로 발표 시간만 되면 벙어리로 빙의하곤 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구구단 시험이 있었다. 집에서 그렇게 열심히 연습했던 고민이의 차례, 고민이는 앞으로 나갔다. 그런데 마음과 같지 않게 다리가 부들부들 떨려온다. 자신을 쳐다보는 아이들의 눈빛은 마치 그를 비웃는 것처럼 보인다. 자신도 모르게 몸속에 액체가 흘러나온다. 너무 긴장을 했을까 고민이의 삶의 그 기억은 강력하게 새겨졌다. 고민이는 생각이 많은 아이였다. 겉으로는 표현하지 못하지만 그의 내면은 전쟁터와도 같이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싸움들까지. 고민이는 형제 중 동생이었다. 할머니와 함께 살았던 그는 둘째라는 서러움을 견뎌야 했다. 할머니는 그의 형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모든 것을 형에게 주었고 고민이는 두 번째도 아닌 없는 아이와 마찬가지였다. 혼자 잘 이겨내는 성격 탓이었을까? 고민이는 조금 짜증은 났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 고기 반찬을 못 먹게 한 것은 조금 더 열받았지만 말이다. 고민이가 그러한 가정 상황을 견딜 수 있었던 건 어머니 때문이었다. 모두가 자신을 무시해도 어머니는 그에게 사랑을 주고 믿어주었다. 고민이의 내면의 전쟁터 속에 어머니의 사랑이 승리의 깃발을 꽂은 것이다. 고민이의 마음 속에는 몇 개의 마음들이 존재했다. 그 중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마음은 공포심이었다. 공포심은 고민이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마다 넌 할 수 없어. 겁쟁이, 너는 결국 못할 거야. 비웃음거리나 되고 말걸? 이라고 말했다. 공포심은 자신감을 언제나 짓누르고 있었고 고민이는 항상 공포심이 이끄는 삶을 살았다. 공포심은 때때로 그에게 걱정과 불안의 마음을 선물로 주곤 했다. 특히 고민이를 두렵게 했던 것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다른 사람들의 눈빛은 그를 억압하는 듯했고 언제나 시험하듯 느껴졌다. 그래서 미리 눈빛을 해석하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자신의 말과 행동을 잘하지 못했다. 아마도 고민이는 자신의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의 눈빛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익숙했던 것 같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자신의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다만 잘 움직이지 않을 뿐 둔했지만 몸집은 점점 커지고 있었다. 그렇게 앞으로 나오지 못하던 자존감이 자랄 수 있었던 것은 사랑 때문이었을까? 몸만큼이나 커진 자존감은 10대의 시절 동안도 여전히 나오지 못했다. 때때로 문제적 사건들로 튀어나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공포심 뒤에 숨어서 틈새로 삐져나올 뿐이었다. 어느 순간 자존감의 성장은 고민이의 외적인 답답함으로 드러났다. 고민이는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억압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이 답답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은 때때로 치졸하고 쪼잔한 모습으로 드러나기 일쑤였다. 공포심이 고민이에게 말한다. 넌 나를 극복할 수 없어.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걸? 그 밑에서 자라고 있던 자존감이 말한다. 지금부터 하면 돼. 너가 공포심으로부터 벗어나면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야. 고민이는 혼자 말한다. 나도 하고 싶다고.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떠해. 이 치열한 싸움은 낙천적 성격이라는 그림자 아래에 숨어서 언제라도 하나가 쓰러질 듯 전쟁을 하고 있다. 이 싸움에서 자존감이 질 때면 언제나 그렇듯 찌질한 모습이 등장한다. 무언가를 훔치려 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강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치졸한 말이다. 아무 시선도 없는 곳에서 말이다. 그럭저럭 고민이의 어린 시절은 그의 무난한 성격 때문에 지나갔다. 이제 그 자존감이 고민이를 뚫고 나오기 시작한다. 자존감이 지혜를 사랑하면서부터 말이다. 그리고 아직은 먼 이야기이지만 신을 알고자 시작하기 전부터 말이다.